네, 안녕하십니까, 황닭입니다. 자, 오늘은요, 초보 농부들을 위한 텃밭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밭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텃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농기구의 사용법이라든지 종류, 그리고 물품들, 그리고 그걸 구입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감안해서 선택하셔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한두 분이 보시더라도 그분들이 초보 탈출을 빨리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약속대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밭 만들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 밭은 작물이 일생을 보내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밭 만들기에 여러 가지 방법, 또 순서, 그 다음에 그 밭 만들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시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밭 만들기의 중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과 같은 곳입니다. 집도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집이 있고 나쁜 집이 있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이런 집은 사람이 살기에도 힘들죠.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이 작물들이 살기에 좋은 밭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밭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지역이어야 돼요. 아침에는 가봤는데 해가 멀쩡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가봤더니 주변에 높은 건물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건물이 있어서 그늘이 오후 내내 들이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안 됩니다. 작물은 햇빛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드는지도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형 주말 농장이다 하면 시간대별로 혹시 그늘을 만들 만한 어떤 지형지물이 없는지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위치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물 빠짐이 특별히 좋은지 나쁜지를 보셔야 돼요. 똑같은 평지인 것 같아도 어떤 한 위치가 좀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낮은 지대에 내 밭 위치가 있다면 물이 안 빠집니다. 작물은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잘 자라지를 못해요. 뿌리 발달이 약해집니다. 그럼 뿌리 발달이 약해지고 땅이 습하면 각종 병충해가 창궐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은지, 그리고 흙 자체를 보셔야 돼요. 흙 자체를 만져봤을 때 이 모래질로 좀 포슬포슬하면서도 적당한 찰기가 있다, 이런 땅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물 빠짐도 좋지만 또 보수력도 좋아서 작물들이 자라는데 적당한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땅을 구입하신 땅이라면 뭐 땅을 파서 물을 다 설치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임대형인 경우에 간혹은 호스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내가 물통을 들고 물을 길어다가 물을 주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번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이 수고를 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 공급의 위치가 먼지 가까운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밭 만들기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밑거름이죠. 밑거름은 뭐 나중에 농사 경험이 많아지시면 각종 비료라든지 영양제를 쓰십니다. 그리고 뭐 각종 토양 살충제라든지 하는 것들도 쓰세요. 그런데 초보 시절에는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처음 밭을 갈 때는 퇴비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퇴비는 기본적으로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에게 먹이를 줘서 그 먹이를 먹은 미생물들이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그것들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무기물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도록 퇴비를 넣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 역할은 그 유기물들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갈게 되면 흙이 가벼워집니다. 안에 공극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공극이라는 건 공기구멍이에요. 이 공기구멍들이 많아야 작물들이 뿌리도 잘 내리고 호흡을 잘해서 작물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밑거름에는 퇴비를 써주시는데 얼마만큼 쓰느냐? 보통 10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평당 밑거름용 퇴비 3포 정도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욕심을 낸다면 퇴비를 넣고 밭을 갈고 나서 한 일주일 후쯤에 요소 말고요, 복합비료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뿌려서 한 번 더 갈아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들이 있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못 쓰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유기질 비료를 또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복합비료에는
NPK 성분이라는 게 들어있죠.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초보다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사항이긴 합니다. NPK는 질소, 인산, 칼리죠. 식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작물은 N, 질소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복합 비료에는 보통 N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뭐 15, 7, 9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질소가 15, 그 다음에 인산이 7, 칼리가 9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건 비율입니다.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질소가 가장 많은 게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질소는 잎비료라고 할 정도로 잎채소에 많이 요구되는 영양소예요. 잎을 많이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죠. 다음 P, 인산은 과일 비료라고 부를 정도로 과일에 많은 영향을 주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기르신다든지 뭐 이런 과일을 기르시는 과수원 이런 데서는 이 P, 인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산을 밑거름으로 주시는 경우들도 있죠. 다음 K는 뿌리 비료라고 할 정도로 뿌리 작물에게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당근을 기르신다든지 고구마를 기르신다든지 할 때는 이 칼리를 또 적절히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인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웃거름을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량 밑거름으로 주고 나중에 웃거름을 재배 중간중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추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추비 혹은 웃거름 혹은 덧거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2, 3회 정도 줄 때 NK 비료를 쓴다든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비로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뭐 칼슘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붕소라든지 하는 기타 영양소들을 또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밑거름을 하실 때 토양살충제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화학농약은 쓰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자재라도 구입을 하셔서 기본적인 토양살충은 하시고 재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작물 수확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무, 배추, 청경채 이런 십자화과 작물들은요 거의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토양 살충은 해결하시고 가는 게 밑거름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멀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멀칭이라는 건 이 흙 위를 비닐 같은 걸로 덮는 거예요. 보통 까만 비닐로 덮죠. 만약에 이런 비닐을 못 쓰게 하시는 그런 주말 농장이다 그러면 신문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왕겨라든지 짚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요즘 뭐 짚이라든지 왕겨는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참 좋은 재료긴 합니다. 물도 잘 스며들고요. 또 이 수분 보호도 잘 해주고 하기 때문에 참 좋은 재료인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게 멀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파종을 하신다거나 이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밭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밭은 작물을 한 줄로 심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줄 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밭의 모양이 바뀌는데 평이랑이 있고 둥근이랑 혹은 골이랑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밭이 있어요. 이 다니는 길을 고랑이라고 하고 여기를 두둑이라고 하는데 이 두둑이 이것처럼 넓은 그 땅을 평이랑 여기처럼 한 줄로 좁게 만드는 거를 골이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평이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보습력이 아무래도 한 줄보다는 좋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품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온 유지에도 좋습니다. 물을 잘 품고 있기 때문에 뭐 상추라든지 대파, 부추 같은 것도 평이랑에서 재배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골이랑 한 줄 재배는 어떤 작물을 하느냐? 이 골이랑은 이 평이랑에 비해서 물 빠짐이 좀 빠른 편이고요. 지온 유지도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작물을 기르시면 도움이 돼요. 고구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골을 만드실 때 넓이와 높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넓이는 이런 평이랑을 만들 경우엔 뭐 1m다, 1m 20이다, 1m 30이다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죠.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팔을 뻗었을 때 어렵지 않게 팔을 뻗어서 가운데가 닿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가운데가 팔이 닿으면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넓게 만드시면 내가 이쪽에서 해도 팔이 안 닿고 저쪽에서 해도 팔이 안 닿으면요 풀도 뽑고 수확도 하시고 중간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넓이를 너무 넓게 하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고랑 역시 사실 평수가 제한된 주말 농장에서 고랑을 넓게만 만들면
작물을 많이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이 길을 내시는데, 작물에 방해가 안 되게, 내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통행할 때 이 작물에 방해가 안 될 정도의 보행로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하면 작물이 부러집니다. 앉아서 뭐 작업하려고 그러다가 뒤에 부러지고 꺾이고 이럽니다. 또 뭐 농기구가 들어온다든지 수레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런 걸 또 감안해서 이 고랑의 폭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둑의 높이는요, 두 가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하나는 물 빠짐이 좋으냐 안 좋으냐. 물 빠짐이 좋아서 물이 너무 잘 빠진다, 그러면 두둑을 좀 낮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 물이 잘 빠지면. 하지만 물 빠짐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두둑의 높이를 좀 높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들이 물을 싫어한다, 고추와 같이 물을 싫어한다 그러면 폭도 좀 중요하지만 높이를 좀 높이셔서 물 빠짐을 좋게 만드시는 게 방법이고, 상추와 같이 물을 좋아하는 작물이다 그러면 두둑의 높이를 좀 낮춰서 만드셔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밥 만들기에 대한 이모저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봄에 밥 만들기 하실 때부터 저희 광닭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분차분 하나하나씩 밥 만들기를 해보시면 올해 농사를 지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 탈출을 하는 그날까지 광닭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풍성한 수확 응원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